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어떠셨는지요? 반갑습니다. 토이즈 코리아입니다. 오늘 내용은 앞에 여기 제가 메모장에 좀 써놨거든요. 이제 교육할 내용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큐넷이라고 하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KS 규격집을 좀 다운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라고 하는 그 자격 종목의 공개 문제를 좀 다운로드 받도록 하겠습니다. 좀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제 레이어 설정을 좀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도면 양식을 작성해서 템플릿으로 저장도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치수 세팅, 치수 설정까지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큐넷, 레이어 설정하고 도면 양식하고 템플릿이죠. 그 다음에 치수 설정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인터넷을 좀 켜주시고요. 큐넷에 들어가는 방법은 여기 큐넷 .or.kr이죠, 그죠? 홈페이지는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따따따에 www.qnet.or.kr이죠. 예, 잘 아시듯이요. 여기 들어가셔서 검색에다가 요렇게 한번 검색해 보시겠습니까? 우선 먼저 자, 이제 홈페이지 들어와서요. 상단에 보시면 통합 검색이라고 하는 란에 넣으셔서요. 영어로 KS하고 다시 한글로 Q격이라고 한번 쳐보시겠습니까? 요렇게요. 네,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여기에 공지사항 내용 중에 공지사항 출제라고 하는 요 부분이 나올 겁니다. 뭐 개정안이라고 보이시죠? 요 타이틀을 클릭 한번 해보시고요. 그럼 여기 이제 첨부 파일에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수정은 올해 8월 2일이다, 그죠? 예, 2019년도 판에 되어 있는 KS 규격집이고, 이전에는 아마 2010 몇 년께 있었을 거예요. 4년인가 6년인가 있었을 건데, 저희는 이제 요걸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자, 누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위치 폴더를 열어서 파일을 당겨 올게요. 예, 얘를 바탕화면에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요거 한 개 만들어냈고요. 자, 다시. 자, 요건 됐고요. 그 다음에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에 이제 실기 이 종목에 대한 그 내용이 있는데 공개 문제 쪽을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아까 그 검색란에서요.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라고 엔터 치셔서 자료실 안에 공개 문제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공개 문제라고 하는 란이 보일 텐데요. 얘를 클릭해서 또 다운로드 받으십시오. 다시 폴더를 저는 열 거고, 전 지금 이게 크롬으로 다운로드를 받았기 때문에요. 자, 요렇게 두 가지가 보이실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를 이제 다운로드 받으시고, 이제 지금 참고할 건 뭐냐면, 지금 당장은 규격집은 아니고요. 지금 당장은 요 공개 문제 쪽 요걸 좀 보려고 합니다. 예, 요걸 더블 클릭 한번 해보고요. 사용하는 건 전 이제 RG 프로그램을 사용했고요. 됐고요. 자, 요 내용을 볼 건데, 자, 앞에 이 내용을 지금 바로 볼 게 아니라, 사실 이제 지금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게, 타이틀상에서는 레이어 설정인데, 이걸 무턱대고 레이어를 만든다고 해서, 당장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도면의 양식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도면에 대해서는 제가 되게 많이, 뭐라고 합니까? 도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죠. 그죠? 어떤 정보가 담겨 있는 그림, 이제 우린 도면이라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기계 설계 쪽에서는요. 혹은 자동차 설계든지요. 이제 나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시는 거는 이제 그림이라 그랬어요. 우린 그림을 그리려고 이 캐드를 배우시는 건 사실은 아니에요. 제가 가르치고 싶은 건 기계 설계하고 기계 제도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도면을 우린 만들어야 됩니다. 그 어떤 형태 혹은 어떤 규격에 맞게끔요. 그래서 도면의 양식을 이제 그리려고 마음먹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게 회사 양식이나, 이게 회사마다 다 다를 거잖아요. 삼성이든 LG든 그런 회사들이 쓰는 양식들이 있을 거고, 중소기업, 뭐 중견기업, 소기업, 강소기업, 어떤 기업들, 대기업이든, 어떤 외국계 기업이든, 그 기업마다 쓰는 양식들이 다 천차만별일 거니까, 이제 거기에 포커스를 하는 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가장 간단하고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좀 밀접하게 연관된 게 자격증에 관한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이제 도면 양식은 이쪽에 있는 이런 양식들을 이제 써먹어 보려고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결국 우리 이제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사이즈를. 예. 요런 사이즈를 우리 이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594-420 이게 A2 사이즈인 건 이해하셨죠? 예. 예, 요 사이즈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적어도 A2, A3, A4 용지에 대한 사이즈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상식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템플릿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툴을 만들어 놓고 나면 우리가 이제 DWG 파일로 만들어 놓겠죠. 근데 이제 DWG는 항상 내가 저장하고 닫고 열고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DWG는 내가 심어놓은 곳에서 심어놓다기보다도 그 기본적인 틀로는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매번 걔를 살려가면서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템플릿은 뭐냐면, 항상 새로운 창을 열 때, 새로운 캐드를 시작할 때, 내가 쉽게 뽑았을 수 있는 곳에다가 저장해 놓는, 그런 파일로 저장해 놓는, 그 파일을 템플릿이라고 하고요. 그 템플릿이 저장된 곳은 뭐 폴더라 부르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그 기본 틀을 만들어 놓은 것을 템플릿으로 저장해 놓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이게 뽑았을 수 있게끔. 그리고 그 뽑아 쓰는 그 도면의 양식은 이미 내가 뭔가가 세팅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기본 옵션이 다 갖춰진 형태의 도면을 저장하는 것, 그 도면을 템플릿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취소 설정은 좀 해주셔야 되고요. 곧바로 취소는 넣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취소 설정까지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 자, 이제 됐고요. 캐드 창을 여셨죠? 됐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겠지만 이런 몇 가지들은 세팅을 하고 가자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바탕에 있는 요런 색깔들은 요렇게 이제 뭡니까? 모눈종이처럼 보이는 이 부분은 우리는 그리드라고 부르고요. 하단 내려가시면 여기 그리드 표시 F7번 요걸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사라집니다. 저는 참고로 그리드를 쓰지 않습니다. 자, 복습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오스냅 기능을 켜는 명령어가 뭐였죠? 오스냅이니까 OS겠죠? OS 엔터 치시면 오스냅. 자, 체크가 다 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겠죠? 이상 없으니까 닫고요. 네, 됐습니다. 자, 리미츠 한번 걸어봅시다. 이제 리미츠는 안 걸고 설명만 했다, 그죠? 리미츠. 그죠? 리미츠. 그죠? 엔터 누르시고. 자, 왼쪽 아래 구성은 당연히 0,0에서 시작해야 되죠. 원점이니까. 0,0 엔터. 오른쪽 위쪽은요. 그 도면의 크기가 실제로는 지금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도면 크기는 뭐냐 하면 A3가 아니라 A2 기준으로 할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자격에서 요구하는 사이즈가 요 사이즈거든요. 그죠? 회사에서는 A2로 만들든 뭐로 만들든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출력을 어차피 A3나 A4로 용지로 하실 거기 때문에 그죠? 어쨌든 그 자격증 시험에서는 리미츠를 좀 걸어주고 하시는 게 정확해요. 출력을 할 때 리미트에 있는 그것만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아셨죠? 자, 그걸 생각하셔서 594 가로축 긴 거, 콤마 420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이제 리미트를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번 더 확인하시려면 어떻게 할까요?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 보십시오. 그럼 리미트가 한 번 더 활성화가 되고 0,0이 된 거 확인하고요. 왼쪽 아래 구석이고 엔터 치고 594의 420은 X방향으로 594, 420 그러니까 이런 영역이 하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업 공간은요. 공간은 이렇지만 실제로 우리 이만큼 보고 있다, 그죠? 캐드는 기본적으로 어떤 영역? 무한대의 영역이에요. 됐죠? 자, 이상 없습니다. ESC 누르시고. 자, 그 다음에 표제란하고 부품란 어떤 그 도면의 그 윤곽선 뭐 이런 것들 테두리를 좀 만들어 볼까 하거든요. 저도 지금 이제 자료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라서 외우는 게 많고 적고 똑같겠죠. 네,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한 게 꼼꼼하게 보는 건 뭐 제 특징이겠지만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자, 표제란을 그릴 때 우선 표제란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제 이렇게 형태로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와꾸로 만들 거예요. 지금 만든 건 이렇게 요 바깥쪽에 테두리 즉 리미트를 걸어 놓고요. 리미트에 해당하는 사각형을 하나 그리고 옵셋을 C만큼 줄 거예요. C는 얼마? 10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각형 종이 크기를 이제 그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A2 종이 크기. A2의 종이 크기는 사각형을 그린다고 했으니까 REC 엔터 됐죠? 0,0 엔터 치시고요. 그 다음에 594, 420 엔터 치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진짜로 이렇게 들어가는지 볼까요? DLI 엔터. 요게 이제 수직 수평치수 엔터. 요 끝점 클릭, 여기 끝점 클릭하시면 클릭하고 보면 치수가 들어갔다, 그죠? 예, 요거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DLI 엔터 원점 찍고 상단에 찍고 420 확인하시면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이거는 도면의 종이의 사이즈고요. A2. 요걸 쓰는 게 아니라 요 종이를 두고 그 윤곽에 해당하는 윤곽 테두리를 만드셔야 돼요. 요 까만 부분 보이시죠? 요게 C만큼 옵셋 됐대요. C는 얼마라고요? 10이라고 써 있어요. 자, 해볼까요? O 엔터.
자, 여러분 단축키도 배웠잖아요. 요 선을 간격을 띄워서 한 개 더 만드는 거죠. 옵셋이라고 합니다. 엔터. 그 다음에 10이라는 숫자만큼 띄울 거고 엔터. 그 다음에 원본을 클릭, 방향, 어느 방향? 안쪽이죠? 안쪽에 놓고 왼쪽 마우스로 한 번 더 클릭. 자, 이상 없죠? ESC. 자, 요거는 종이 크기, 요거는 윤곽선에 해당합니다. 요 사이를 뭐라 부를까요? 그러면 윤곽이라고 불러요. 아셨죠? 여기 종이의 영역이니까 윤곽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 놓고 또 볼게요. 여기 까만 선 보이세요? 여기 D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5mm래요. 그럼 전체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5mm죠. 예, 맞습니다. 라인으로 이건 간단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L 엔터. 자, 선에 특징이 있죠. 중간에 갖다 대면 삼각형. 이게 무슨 뜻? 중간점이라는 소리예요. 여기 아니에요. 여기다가 클릭합니다. 왼쪽 마우스 클릭. 그렇고 수평으로 이렇게 당겨 놓고요. 당겨 놓고 숫자를 15라고 주고 엔터 한번 쳐보시겠어요? 엔터. 예, ESC. 아까 거기서 요거 한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5였죠. 그리고 뒤는 당연히 아까 우리가 측정을 했었잖아요. 확인했었죠. 10인 거. 지금 15 맞죠? 예, 맞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밑에서도 한번 그려볼까요? L 엔터. 뒤쪽에 삼각형에서 클릭. 윗방향 수직으로 놓고 클릭하지 말고요. 15라는 숫자를 주고 엔터 한번 쳐보세요. 자, 이상 없죠? 됐습니다. 자, 여기 할 수 있겠습니까? L 엔터. 삼각형 모양 클릭. 자, 클릭하지 말고 여기 방향에 두고 15라는 숫자를 주고 엔터. ESC. 자, 마지막으로 L 엔터. 자, 여기 한번 클릭하고 클릭하지 말고 수직 방향으로 밑으로 당겨 놓고 15 엔터. ESC. 자, 여러분, 이건 물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도면을 그릴 거나 할 때 얘기할 거긴 한데, 이렇게 뭔가 지금 클릭했지만 숫자를요, 제가 이렇게 주면요, 계속. 예, 뭔가 이렇게 숫자를 계속 주면 이게 희한하게도 그렇게 막 그려지죠. 그죠? 예, 이렇게 그리는 방식을 저는 쭉쭉쭉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캐드 용어는 아니에요. 캐드 용어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방향에 놓고요. 그 다음에 수치를 주죠. 수치를 주시면 그냥 그대로 그려집니다. 그대로 이게 생성됩니다. 예, 이 방식을 저는 그냥 제 나름의 쭉쭉쭉 방식이라고 불러요. 제도 방식이죠. 예, 뭐, 예, 쭉쭉쭉 방식, 쭉쭉쭉 방식의 제도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돼요. 됐죠? 자, 이 엔터로 지우시고, 이레이저 아시죠? 그죠? 이 엔터 치시면 지워집니다. 그 다음에 이 바깥쪽에 테두리, 이제 종이의 테두리는 이제는 필요 없죠. 예, 이렇게 그려시면 뭐가 그려진 거예요, 지금? 요 테두리가 완성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요구하는 게 A 부분, B 부분이라고 써 있어요. 자, 지금 보고 있는 얘는요, 큐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의 공개 문제입니다. 그 내용 중에 도면의 양식을 그리는 부분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출처를 밝힙니다. 예, 큐넷에서 다운받았습니다. 예, 출처를 밝혔어요. 자, 되셨죠? 예, 그 다음에 A 부분 이거 그리고요. B 부분 이렇게 그려달라고 합니다. A 부분은 수험자 정보란이라고 특별히 부르고요. B 부분은 표제란이라 불러요. 요 부분이 표제란이에요. 요 두 줄이. 요거 과제명, 척도, 각도 요게 표제란이고요. 부품란은 요 위쪽으로가 부품란이고 넘버링이 위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요 밑에서부터 올라가죠. 예, 맞습니다. 넘버링을 밑에서부터 위로 올립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요. 요건 B 부분에 해당합니다. 자, 우선 한번 그려볼까요? 자, 우선 이쪽부터 그리는 방법이 다양하긴 한데요. 저는 이렇게 그릴 겁니다. X라인을 클릭하고요. X라인, 엔터. 자, 이 선을 자체를 써먹기도 하는데, 자, 이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얘를요, 선택하고 폭파 한번 시켜볼까요? 분해. X 엔터 한번 쳐보시겠어요? 그럼 선이 이렇게 쪼개집니다. 자, 요 쪼개진 선을 이용하셔서 옵셋에서 한번 해볼게요. O 엔터. 간격은 20, 엔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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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자, ESC. 자, 한 번 더 엔터. 100이라고 주고요. 이렇게 한번. ESC. 자, 옵셋 8이라는 숫자를 주고요. 하나, 둘, 세 칸까지. 그 다음에 ESC. 되셨죠? 자, 그럼 요 영역이 어떤 영역입니까? 그림상에서는 여기에 해당한다, 그죠? 예, 맞죠? 자, 그러면 트리밍을 한번 해볼까요? 필요 없는 선, TR 엔터, 트리밍. 트리밍의 시작해는 경계 부분, 왼쪽 마우스 클릭, 엔터. 트리밍 해주시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 여기도 트리밍이죠? TR 엔터, 뒤로 경계선 잡고 엔터, 클릭, 클릭. 자, ESC, 또 스페이스바, 클릭, 엔터. 이렇게 트리밍 해주시면 되겠죠. ESC. 됐죠?
자, 문자는 나중에 좀 쓰기로 하고요. 그렇구나. 여기에 문자 쓰는 것도 한 가지 좀 중요한 내용 이슈가 있네요. 여기에는 취소 설정 이전에 한 가지를 해야 되는군요. 네, 좀 빠뜨렸습니다.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도 해야 됩니다. 스타일. 이게 문자 정의죠. 문자 정의를 또 해야 되겠네요. 네, 이런 내용도 좀 추가돼야 되겠네요. 자, 이제 밑에 쪽. 여러분들 이거 출력해서 쓰시는 게 좋아요. 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옵셋으로 숫자 얼마 줄까요? 자, 130이라는 숫자를 주고요. 자, 바깥쪽 하나. 자, 옵셋으로 8이라는 숫자를 주고 하나, 두 칸. 표제란을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옵셋 35라는 숫자를 주고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35고요. 그 다음에 15라는 숫자로 이렇게 하나 줍니다. 요게 이제 표제란에 해당해요. 그래서 tr로 이렇게 한번 커팅해 주시겠어요? 요 부분만 여기만 일단 커팅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사이는 없죠. 여기도 tr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이게 표제란이고요. 제가 이 부분을 일부러 지우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품란에도 요 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 옵셋 15라는 숫자를 주고 이렇게 하나 띄웠고요. 됐고, 옵셋 45라는 숫자를 주고 또 이렇게 한번 띄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림으로 삐져나온 이런 선들을 좀 tr로 끊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옵셋으로 몇 칸을 만드냐 하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자, 8이라는 숫자를 주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을 만들었습니다. ESC. 필요 없는 선들은 tr로 이렇게 잡아서 다 끊어주고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표제란도 다 만들어졌어요. 표제란, 부품란 이렇게 보시면 되죠. 되셨죠? 자, 근데 이렇게만 두고 나면 이거는 어떤 선인가요? 그냥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굵기인지 어떤 특징을 갖는 선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선으로 그린 거 했어요. 근데 여기서 요구사항이 좀 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 요 다음 장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윤곽선은 굵기를 이렇게 하고 표제란과 부품란은 이렇게 하고 뭐 외형선은 굵기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것뿐 아니라 색깔도 지정이 되어 있죠.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색깔까지 지정 안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그 이유는 여기 보시면 네, 어떤 란이 있거든요. 어떤 란. 예. 여기 어떤 내용 중에 지금 세팅이 안 됐군요. 뭔가 있던 어떤 색깔의 어떤 뭐랄까요 선의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서 지정해 주는 사람도 계세요. 예. 여기서 당장 이게 어떤 내용인지는 이해는 안 되시겠지만 저는 그래서 일단 이 설명은 나중에 할 거고요. 저는 이 선 하나하나를 레이어처럼 해서 레이어에서 주는 특징을 다 여기 뭐 이제 적용시킬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얘는 윤곽선이에요. 이런 선들은 다 윤곽선. 요거는 중심 마크고요. 그 다음에 얘들은 바깥쪽에 이제 뭐 테두리가 된 테두리 선의 어떤 그거겠죠. 그래서 그 특성에 맞게끔 선의 굵기하고 색깔들을 좀 지정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그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려면 레이어를 한번 들어가야 됩니다. 레이어 들어가셔서요. 총 7가지의 레이어를 만들 텐데요. 순서대로는 윤곽선, 외형선, 수문선, 일반 주소 문자선, 그 다음에 중심선, 가상선, 가능실선, 혹은 해칭선 이런 식으로 해서 7가지의 레이어 선을 가지고 올 거고 그 중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기본 세팅은 디폴트는 그 외형선으로 해놓을 겁니다. 녹색으로 할 거고요. 아셨죠? 색깔은 여기에 있는 거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쓸 거냐면요. 파란색, 그 다음에 초록색, 노란색,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쓰겠습니다. 예, 아셨죠? 됐죠? 자, 그러면 여기가 보시면요. LA 엔터를 치시면 돼요. 자, 여러분. 레이어는 LA 엔터를 치시면 레이어가 나옵니다. 자, 요거 레이어 한 개 만들 때마다 요걸 눌러주시면 돼요. 클릭. 한글로 외형선 치십시오. 외형선 엔터. 그리고 색깔은 파란색이었죠. 아까 기억하시나요? 파란색 클릭. 여기가 파란색이에요. 확인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지는 않으시겠지만 살짝 이걸 좀 이렇게 약간 키우면요.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좀 자세히 보이죠? 예. 파란색이고 컨티뉴어스가 어떤 선의 종류냐면 실선을 컨티뉴어스라고 불러요.
다음에 가중치는 기본값이라고 써있는데 가중치라는 건 선의 굵기를 나타냅니다. 아까 굵기가 얼마였나요? 0.7을 하고 써야겠죠. 예. 그럼 우리는 얼마? 요건 아니고 요거만 건드려서 0.7을 찾으셔서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요 굵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됐고 또 새 도면층 클릭하고요. 이번에는 어떤 선이죠? 윤곽선이죠. 윤곽선의 색깔은 녹색 하겠습니다. 연두색인가요? 예. 클릭하시고 확인 누르시고 마찬가지 실선 선의 굵기는 0.5였습니다. 예. 보시면 예, 찾으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숨은 선. 숨은 선은 안 보이는 선이죠. 그래서 노란색을 쓸 거예요. 노란색. 확인 누르시고 그 다음에 숨은 선이니까 실선이 아니죠. 자, 캐드에서 쓰는 이제 선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 숨은 선은 은선 혹은 파선, 이 히든 선을 써요. 점선이죠. 점선 이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중심선 있죠. 중심선은 1.쇠선을 씁니다. 예. 예, 1.쇠선. 1.쇠선이라는 말 잘 안 쓰잖아요. 우리가 통상. 보시면 알 거고요. 그 다음에 가상선이라는 게 있어요. 가상선은 2.쇠선을 쓸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이런 좀 특이한 선이 있다는 거. 근데 요 점선, 요 말 자체가 또 캐드에서는 안 나오진 않고요. 이렇게 씁니다. 숨은 선은 히든이라고 하는 영어로 나와요. 그리고 중심선은 센터 라인이라고 해서 이제 영어로 나오고, 가상선은 팬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 그건 또 보시면 될 거니까요. 자, 다시 돌아오고, 숨은 선은 노란색으로 하고요. 이거 아니죠. 이거 실선이라 그랬잖아요. 클릭하시고, 여기에 지금 파선, 은선, 숨은 선이 히든 선이 안 보이시죠? 4단 내려가면 로드라고 있어요. 로드 눌러주시고, 자, 여기서 좀 마우스로 내려가다 보시면요. H로 시작하는 단어가 아마 보일 겁니다. 보이시면 H. 요게 히든 선이에요. 자, 여기 히든이 있고, 2가 있고, 곱하기 2가 있죠. 요 차이점이 혹시 구분이 금방 되시나요? 이게 배율을 나타내는데요. 이게 1대1의 배율이라면 여기는 .5는요. .5는 요 1대1 배율보다 그 배율을 좀 더 줄인 거예요. 예. 그 배율보다 이건 좀 더 크게 뭐 배율을 한 그런 뜻이고 뭐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이제 LTE 스케일을 얘기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할 텐데 어쨌든 히든 2로 하겠습니다. 예. 0.5 배율짜리의 히든 선을 쓸게요. 클릭해 놓고 확인 누르시면요. 여기 보시면 히든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모양은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원하는 게 이런 모양이에요.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의 굵기는 0.35를 쓰시면 돼요. 확인. 자, 이건 제가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걸 기준으로 했습니다. 되셨죠? 예. 근데 희한하게도 이게 선의 가중치가 굵은 것부터 차근히 그리는 것 같은 느낌이 혹시 드세요? 예. 드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이제 선을 이제 가중치를 줄 때 제일 굵은 것부터 제일 마지막에는 제일 가는 선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선의 이제 가중치랄까? 선이 중복으로 겹쳤을 때 어떤 선이 먼저 보이게 하냐? 그런데도 좀 의미가 있긴 합니다. 그거는 이제 기계 제도적인 내용인데요. 이 제도를 설명할 때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마 기계 제도에 대한 어떤 필기, 그러니까 이론적인 설명도 제가 아마 좀 나중에 강의를 좀 할 겁니다. 이 캐드는 캐드고요. 캐드는 캐드고 이론 베이스로 캐드가 그려지는 거 맞죠?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누르시고요. 숨은선 말고 이제 숨은선까지 했고 일반 주소라고 하고요. 엔터 치시고 자, 일반 주소는 문자 노란색 그대로 쓰고요. 문자고요. 주소는 이제 그 오토캐드에서는 일반 주소 즉 문자를 주소라고 하는 용어로 좀 다르게 씁니다. 예, 문자라고 말을 쓰지 않고요. 주소라는 말로 써요. 자, 여기는 그냥 continuous 선 그대로 씁니다. 예, 이것도 그대로 쓰고요. 자, 한 개 또 만듭니다. 중심선 요즘 지금 만듭니다. 중심선 빨간색이고요. 클릭하고 확인 눌러주시고 자, 중심선은 센터선이죠. continuous 클릭하고요. 로드 시키고 센터선이니까 C로 시작하는 부분 찾아가면 되겠죠. 센터 2 요거 쓰시면 되겠다. 그죠? 확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센터 2 클릭해 놓고요. 확인 눌러주십시오. 자, 선의 굵기는 이제부터는 0.25를 쓰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 기준이 이런 색깔의 기준이 여기 이제 시험에서 요구하는 이런 기준이지 여러분 실무에서 쓰는 기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회사마다 색깔이 다 다를 거고 굵기가 다 다를 수도 있으니까 회사는 회사의 룰이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추가하시고요. 이번에는 가상선을 썼습니다. 가상선.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죠. 빨간색 쓰고 얘는 센터2가 아니라 아까 팬텀이라고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P로 시작하죠. 스크롤바 쭉 내려보시면요. P로 시작하는 게 있어요. 팬텀2. 확인 누르시고 요게 여기 보이시죠? 왼쪽 확인 누르시고 0.25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끝으로 가는 시선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해칭선으로 쓸 거예요. 가는 시선. 혹은 기타 선으로 쓸 겁니다. 빨간색, 얘는 컨티뉴어스 선으로, 굵기는 0.25. 그래서 이렇게 총 7가지를 만들어 놓으시면, 물론 그 이상도 만들어 놓기도 하거든요. 특징 있는 거는. 근데 이제 딱 7가지 정도, 6가지 정도만 만들어 놔도 여러분들 스케드를 가지고 뭐 공부를 하거나 어떤 그림을 그리거나 도면을 할 때 크게 문제점 없을 겁니다. 일부러 제가 4개까지 맞춰놨다, 그죠? 예. 자, 이상이 없으면 그냥 그대로 닫지 마시고 한 가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좀 귀찮은 거를 좀 편안하게 쓰기 위해서 어떤 값인데요. 요 체크가 하나 돼 있죠. 요거를 이제 기본 이제 그 디폴트 값을 이걸로 쓰겠다는 건데 우리는 이거 안 쓸 거예요. 이제 윤곽선을 제가 요걸 쓰겠다 그랬죠. 그럼 요걸 클릭해 놓고 여기 보시면 요거 현재 상태로 설정 클릭해 놓으시면 요 체크가 이렇게 내려와요. 그리고 요거 바뀌어진 게 혹시 보셨나요? 자, 이상 없으면 닫기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게 바뀐 상태에서 라인 한번 그려볼까요? L 엔터 찍고, 자, L 엔터, L, 자, L 엔터 한영키가 아까 눌러졌나 봅니다. 클릭, 그러면 이제 색깔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네, 됐죠? 근데 배색을 흰색으로 하니까 여러분 좀 잘 안 보이시죠? 자, OP 엔터 들어가서 배색을 까만색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색상에 들어가서 검정색 확인 눌러 놓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둬볼게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하자면 이렇게 박스를 전체 치고요. 이렇게 박스 치고 그 다음에 얘를 우선은 외형선부터 그려야 되니까 외형선으로 다 잡아 놓을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여기에 넘어와서 보면 중심 마크는 어떤 색으로 하랍니까? 예. 아까 초록색은 외형선이었죠. 그러면 중심 마크는 얘들이죠. 이거를 이렇게 잡아놓고요. 이게 어떤 선으로? 외형선으로 윤곽선으로 참 바꿔놓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수험자 정보란 이 선은요, 특별히 명시된 게 사실은 없어요. 수험자 정보, 뭐 그런 내용은 없죠. 그래서 얘는 그냥 가는 시선으로 바꿔놓겠습니다. 가는 시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얘는 뭔가 명시된 게 있긴 해요. 뭐라고 써있냐면, 표제란과 부품란의 윤곽선이라고 써있죠. 자, 표제란과 부품란의 윤곽선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구분을 지어드렸는데 요게 표제란하고 요거는 부품란하고 요 테두리죠. 얘들은 어떤 선으로요? 뭐라고 써있나요? 제일 굵은 파란색으로 하래요. 그러면 이거는 그대로 두면 되죠. ESC. 결국은 요걸 바꾸라는 거죠. 요거 안에 있는 얘들. 이거 어떤 선으로요? 특별히 명시된 게 없으니까 가는 시선으로. 요렇게 바꿔 놓으시면 돼요. 됐죠? 근데 지금 제가 이 작업을 하는 동안 사실 저장을 한 번도 안 했다 그죠? 예. 제가 저장을 안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네, 컨트롤 S 한번 눌러볼까요? 아니면 상단에 있는 여기 요 마크 심볼 보이세요? 눌러보시면요. 이 저장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고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냥 저장 한번 눌러봅시다. 바로 저장은 안 될 겁니다. 한 번도 저장을 안 했기 때문에. 바탕화면 클릭해 놓고 자, 버전은 그냥 그대로 두고 이름도 그냥 그대로 두고 그냥 저장 한번 눌러 놓겠습니다. 그러면 상단에 이제 저장되는 위치, 그 다음에 명칭으로 이렇게 이제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컨트롤 S를 누를 때마다 이제 저장이 됩니다. 제가 컨트롤 S 주구장창 누르라 그랬는데, 그죠? 자, 이제 틀은 다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요걸 빠뜨렸는데, 요거 스타일, 요걸 또 이제 해야 되겠죠. 문자. 왜냐하면 사실 이게 만들어 놓은 게 끝이 아니라 여기에는 다 문자를 넣어줘야 되겠죠. 어떤 문자? 여기 써있는 문자들을 다 넣어주셔야 돼요. 이건 기본적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타일을 먼저 세팅하고 가겠습니다. 시험 규정에서는 이제 두 가지의 선을 이렇게 두 가지의 문자를 쓰는데요. 여기 써 있습니다. 두 가지 문자가 뭐냐면 숫자하고 로마자는 영어는 ISO 표준을 쓰라 그러고 한글은 굴림이나 굴림체를 쓰라 그랬어요. 저는 ISOCP라고 하는 어떤 글자체를 쓸 거고 한글은 굴림만 쓰겠습니다. 요건 안 쓰고요. 요걸 쓸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이제 명심하고 또 한번 열어봅시다. 스타일이 바로 이제 문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ST 스타일 엔터 한번 쳐보십시오. 여기 이제 문자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스탠다드 주석이 있는데 일단 스탠다드를 저는 이제 아라비아 숫자나 알파벳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를 수정하면 되는 거죠? 예, 맞아요. 그러면 아리알이 아니라요. 여기서 ISOCP를 찾아갈 거니까 스크롤바를 쭉 내리시다 보면 I로 시작하는 부분이 보일 거예요. 그 중에 ISOCP 요거 쓰겠습니다. 요거 말고요. 전 요거 쓰겠습니다. 요거 예, 되셨죠? 그죠? 예, 됐고 그 다음에 큰 글꼴 사용하고 체크를 켜두고요. 요걸 키면 오른쪽 이게 활성화 되거든요. 요걸 열어서 스크롤바를 제일 밑으로 내려주시고 밑에서 세 번째 거 요거 쓰겠습니다. 예, 요거 쓰도록 할게요. 자, 이상 없죠? 그래놓고 적용 한번 눌러주십시오. 요게 이제 지금 아라비아 숫자하고 알파벳에 대한 세팅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굴림이라고 하는 글자체는 따로 만드는 거죠. 그럼 여기 보시면 새로 만들기를 클릭해 주세요. 여기서 그냥 한글로 굴림이라고 쳐볼까요? 이상 없죠? 확인 눌러 주십시오. 그러면 굴림이 만들어져요. 굴림이니까 정말로 굴림을 글자꼴을 바꿔놔야 되겠죠. 자, 바꾸기 전에 글꼴 요거 체크를 빼주시고요. 얘를 열어서 스크롤바를 좀 더 많이 내리시면 한글로 굴림이 나와요. 요 굴림을 클릭해 주십시오. 되셨죠? 예, 그 다음에 보통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적용 눌러 주십시오. 되셨죠? 예, 이상 없죠? 굴림. 예, 이상 없으면 됐고요. 닫기 바로 누르지 마시고 지금 현재 문자체가 뭐라고 되는지 한번 봐보세요. 우리는 한글 쓰는 것보다 알파벳이나 숫자를 쓰는 게 더 많거든요. 캐드에서는. 그래서 이 스탠다드를 더블 클릭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기가 바뀌어요. 보셨나요? 이거 더블 클릭하시면 여기 바뀌죠? 예, 맞습니다. 그래 놓고 닫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스타일, 어떤 형태, 지금은 아라비아 숫자나 알파벳을 쓰는 형태의 이제 문자 스타일이 이제 세팅이 된 거예요. 물론 굴림도 만들어졌고요. 자, 그래 놓고 여기다 이제 문자를 한 개씩 밀어 넣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계속 가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글자를 한번 쳐 넣어 볼까요? 글자는 텍스트라고 합니다. T를 치셔야 돼요. 자, 단축키 T를 누르고요. T 엔터. 자, 글자를 요 박스 안에 중간에 넣을 거잖아요. 그래야지 좀 보기가 낫지 않겠습니까? 그죠? 막 그리는 것보다 요 박스 안에 정중앙에 딱 있어주면 좀 보기 좋겠죠? 자, 여기 클릭, 여기 클릭. 근데 글씨는 위에 쓰게끔 돼 있을 거예요. 어쨌든 씁시다. 수험번호. 근데 글씨가 이게 굴림체는 아니죠? 좀 이상하죠? 자, 드래그 이렇게 하고요. 드래그 클릭하고 쭉 당겨놓고 상단에 가면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다시 드래그하고 굴림 한번 클릭해 놓읍시다. 자, 이상 없죠? 다시 드래그 한번 해주고 문자는 2.5가 아니라요 3.5 크기로 해주셔야 돼요. 여기를 좀 바꿔주십시오. 엔터 한번 쳐보십시오. 그럼 좀 글자가 커질 거예요. 자, 이거 제가 마음대로 한 건 아니고요. 이것도 상단 이거 하단에 보시면 글자 크기는 일반 주석에 글자라 그랬죠? 그 글자 크기는 얼마로 하라고요? 3.5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 그럼 됐고요. 근데 분명히 난 중간에 이거 박스 쳤는데 이게 위에 붕 떠버렸죠. 얘는 요걸 가지고 이제 세팅을 하시면 돼요. 자리 맞추기 들어가시면 중간 중심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문자 편집기 닫기를 클릭해 주시면 이게 닫혀져요. 자, 혹시 모르니까 저장하고요. 됐죠? 자, 근데 색깔이 우리가 생각하는 노란색이 아니죠. 자, 클릭해 주시고 요 윤곽 들어가서 일반 주소로 바꿔주시면 색깔까지 변합니다. ESC. 자, 이런 동일한 형태로 이제 계속 같은 방식으로 T 누르고 또 박스 치고 또 넣고 또 번거롭죠. 제가 요거 한 개를 좀 잘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복사할 거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명령어가 뭐가 있습니까? 카피, CO 엔터, 객체 클릭, 엔터. 기준점은 여기 클릭하고 여기 클릭하고 여기 클릭하면 그쵸? 뭐 안 봐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다 만들어집니다. 자, 수험번호 더블 클릭하시고요. 성명 누르시면 됩니다. 성명 됐죠? 자, 감독에 또 더블 클릭하시고요. 자, 이 문자를 바꿀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문자를 클릭하고 더블 클릭해 주십시오. 그러면 수정어로 들어갈 수 있고요. 혹은 ED 엔터를 치시고요. 에디트 ED 누르시고 이거를 클릭하시고
하면 이렇게 들어가기도 합니다. 더블 클릭을 하시든지 아니면 ED, 에디터의 ED를 클릭하고 엔터 치고 클릭을 하시면 수정할 수 있고요. 요거는 감독 확인이죠. 감독 확인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ESC 다시 또 클릭. 요거는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죠. 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근데 얘는 그 툴을 지금 마음대로 바꿔버리죠. 자, 그건 딴 게 아니라 이쪽에 가면 다이아몬드처럼 보이는 거 있으시죠? 이거 클릭하고요. 당겨내시면 돼요. 손 띄지 말고. 그 다음에 적당히 됐으면 손을 띄시면 됩니다. 됐죠? 예, 잘하셨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성명 카피 한번 해볼까요? CO 엔터로 카피해서 이것 어디로 가져오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가져오십시오. 굉장히 잘 맞추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얼추 중앙쯤 왔으면 그냥 과감하게 클릭 한번 해주시면 돼요. 됐죠? ESC. 자, 이거 클릭해놓고 카피하고요. 얘도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여기다가 얼추 클릭, 이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은 글씨가 좀 커 보이죠? 과제명 글씨가 좀 커 보이죠? 더블 클릭하시고 폰트를 한 5 정도로만 바꿔주시면 좀 더 커지고요. 과제명이라고 한글로 치시면 돼요. 과제명. 됐죠? 이상 없고. 자, 그 다음에 성명 ED 엔터 치시고 클릭하시고 이건 명칭이 뭐죠? 척도, 각법이라는 말이 나오죠. 척도. 그 다음에 이거는 각법인가요? 각법. 됐죠? 자, 위치가 좀 마음에 안 들면 자, 이거를 move 기능으로 살짝 옮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당한 위치로. 자, 그 다음에 카피 누르셔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요 기준으로 클릭해 놓으시고 차례차례 올리시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5개. 그리고 여기도 있죠. 하나, 적당한 크기 위치에다가 잡아놓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더블 클릭으로 다 바꿔주시면 되죠. 더블 클릭으로 품번, 재질, 수량, 비고. 품번, 품명, 재질, 수량, 비고입니다. 품번, 품명, 재질, 그 다음에 수량, 그 다음에 이거는 비고죠. 비고. 됐죠? 자, 그 다음에 품번은 요게 1번이었나요? 그 다음에 이거는 2번이죠. 더블 클릭하시면 돼요. 여기서 3번, 4번으로 하시면 돼요. 자, 이상 없죠? 자, 저장 한번 하시고. 자,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시험에서 쓰는 도면의 틀, 도면의 양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셨죠? 그래서 이제 요까지 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지금 DWG로 저장되어 있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템플릿으로 저장, 이건 템플릿이 아니에요. 그냥 이 파일로 저장한 것 뿐이에요. 그럼 템플릿으로 어떻게 저장할까요? 상단에 가시면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죠? 여기 보시면 요 안에 템플릿이라고 있어요. DWT라는 말이 나와요. 요거 누르시면 아마 요 상단에 있는 폴더가 바뀔 거예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 폴더가 요 위치에 이제 저장되는데 이제 이름을 우리가 정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글로 전 이렇게 칠까요? 실기도면 양식이라고 그냥 쳐놓겠습니다. 그래놓고 저장 한번 눌러보십시오. 설명은 안 하고 그냥 확인할게요. 미터법 확인할게요. 이 DWT로 저장됐어요. 자, 그러면 조금 겁이 나지만 이 화면 닫아버리겠습니다. 과감하게. 예, 닫았어요. 사라졌어요. 어떡하죠? 상단에 가면 누르면요. 새로 만들기 보이시죠? 클릭하시고 그러면 우선은 템플릿을 먼저 열어서 보여줘요. 그죠? 내가 새 파일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럼 스크롤바 내리면 아까 만들어 놓은 양식이 살아있을 거예요. 이해되셨죠? 열기. 그러면 그 템플릿이 예, 이렇게 눈앞에 들어옵니다. DWG2로 나온다고 그죠? 드로잉2로 나온다고 그죠? 희한하죠? 분명히 우리가 실행은 DWT를 실행했는데 얘는 지금 창이 DWG라고 하는 예, 드로잉 파일로 지금 나와 있어요. 템플릿은 이제 내가 바꾸지 않는 이상, 덮어쓰기 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그 상태, 이 상태로 계속 저장되어 있을 거예요. 됐죠? 근데 그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템플릿으로 할 수가 없어요. 새로 다 도면의 틀을 만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템플릿을 자주 쓰는 건 좋긴 한데요. 이 도면 틀 만드는 것도 저건 몇 번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또 실수를 안 할 거니까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저장하는데 뭐 어려움 없었죠? 예, 맞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치수 설정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치수의 명령어는 몇 가지가 있는데 뭐 그건 일단 설명은 나중에 또 할 텐데요. 치수는 이 dimension이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로 dimension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단축키가 D에 해당해요. 자, D 엔터 한번 쳐볼까요? D 엔터 한번 쳐보십시오. 여기 이제 치수 관리자 혹은 치수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저도 ISO 25 이거를 수정해서 써먹을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그냥 그대로 두시고요. 수정에 들어와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상단에 있는 선이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오셔서 자, 치수선은 여기에 해당하는 선이에요. 누르셔서 빨간색 됐죠? 선의 종류는 continuous 선의 굵기는 0.25로 하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치수 간격 여기 써있긴 한데요. 요거 8이라고 저는 주겠습니다. 8. 그 다음에 여기에 너머 연장은 한 2 정도, 여기는 한 1.5 정도. 그 다음에 여기도 색깔은 빨간색, 이 치수 보조선이고요. 11선이고 가중치는 0.25 주겠습니다. 자, 하나 세팅 끝났고 기호 및 화살표 오셔서요. 화살표 크기는 좀 큰 3.5로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중심점은 저는 따로 표시하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문자 치수 요걸로 클릭해 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문자는 스탠다드 문자 그대로 쓸 거고, 문자 색깔은 노란색 쓸 거고요. 치수 문자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채우기도 채우기는 없음 눌러주시면 되고요. 문자 높이는 3.5 쓰겠습니다. 폰트가 3.5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자, 이상 없죠? 그 다음에 여기는 치수선 띄우기는 0.8 정도 줄 거고. 자, 이상 없죠? 그 다음에 맞춤 들어오시고, 이건 그대로 쓸 거고요. 1차 단위 여기 들어오셔서 정밀도는 뭐 이대로 쓰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대로 쓰고, 여기 보시면 우리 소수점은 맞춤표 쓰죠,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후행의 체크를 켜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도 쪽에도 소수점이 나오도록. 그러나 여기 60.00도 이렇게 나오진 않죠. 이거 00은 생략해도 되죠. 그래서 0 억제 여기를 체크를 해 놓으시면 60으로 나와요. 만약에 61.1도 그러면 61.1이 나오죠. 60.0도 그러면 60.0도 이러면 60도 이렇게 나오는 게 맞죠. 요게 켜놓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확인 눌러주십시오. 또 닫기 눌러주세요. 되셨나요? 근데 아까 분명히 템플릿에는 우리 지금 치수에 관한 정보를 넣지 않았죠. 그러면 한 번 더 업데이트 한번 해볼까요? 여기 들어가셔서 다른 이름으로 그 다음에 다시 DWT 얘를 한번 덮어 쓰는 거죠. 저장 물어보겠죠. 대체하실 거냐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럼 다시 덮어 씌운 거겠죠. 그리고 얘는 또 DWT로 되어 있을 거예요. 아시겠지만 또 끄고 다시 클릭하고 새로 만들기 DWT를 클릭하시고 열기 누르시면 되겠죠.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D 엔터 한번 눌러볼까요? 디멘전, 치수, 스타일. 세팅은 그대로 맞죠? 예, 맞습니다. 요렇게. 그죠? 요까지 이제 하시면 되는데, 일단 요까지 하시면 돼요. 나중에 또 설명드릴 게 또 한 가지 있기는 해요. 양쪽 화살표 지수, 양쪽 화살표 지름이라고 뭐 좀 특이한 말이 나오는데, 그건 제가 지은 건데, 이제 요것도 나중에 좀 추가하긴 해야 돼요. 이게 어떤 건지는 나중에 그 어떤 예제가 나올 때 설명을 좀 하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까지입니다. 자, 되셨죠?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 좀 시간이 길긴 했는데요. 큐넷에서 이제 KS 규격집하고 이런 것들 공개 문제 가져왔는 거, 레이어 설정할 때 어떤 특징, 그 다음에 이제 문자 스타일도 정의 내렸고, 그 다음에 도면에 틀도 만들었고, 템플릿으로도 저장했고, 그 다음에 치수 설정을 했고, 그대로. 그 다음에 이제 그리는 방식, 쭉쭉쭉 방식도 한번 봤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